네, 보통 휴대폰을 사게 되면 2, 3년 약정 할인을 하지만 너무 쉽게 고장이 나는 바람에 약정 기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단 휴대폰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이 고가의 전자제품 역시 고장이 나게 되면은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세한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T동아 권명관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 기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휴대폰을 그 약정 기간을 못 채워서 이게 못 쓰게 된다. 이런 사례는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좀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죠. 네. 스마트폰 고장이 좀 많이 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용자분들이 사용하시면서 뭐 변심에 의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뭐 제가 조금 한 가지 조사를 해온 게 있었어요. 네. 이게 바로 오늘 기사가 또 하나 나와서 오는 길에 제가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요? 예.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3월 그 2016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의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평균 2년 7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2살 이상의 이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봤을 때 3년에서 3년 6개월 미만이 35.8%, 그리고 2년에서 2년 6개월 미만과 2년 6개월에서 3년 미만이 각각 33.6%에서 17.9%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 대부분의 이제 평균적으로는 2년 7개월 내로 이제 스마트폰을 교체를 한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더니 수명이 교체를 결정짓는데 가장 큰 이유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용 연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내용 연수라는 건 건물이나 기계, 뭐 설비 등의 어떤 자산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스마트폰의 내용 연수는 딱 3년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년이 넘어가게 되면 알아서 이제 제품 수명이 조금씩 저하가 되는 현상이 원래 발생이 되는 제품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수명은 3년이에요, 그럼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스마트폰 안에 있는 그 구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스마트폰은 예전에 스마트폰 처음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내 손 안에 PC라고. 글쎄 말이에요. 사실 PC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아키텍처, 그러니까 그 안에 디자인을 띠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PC는 약간 모니터와 본체가 분리되어서 좀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는데, 스마트폰은 화면 전체가 모니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니터가 워낙에 좀 충격에 취약하고요. 열에 약합니다. 근데 스마트폰 안에서는 어떤 최근에 들어서는 동영상도 보고 뭐 성능 높은 앱도 많이 실행을 하고 하는데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열 때문에 내부의 어떤 그 부품들의 성능 저하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도 요즘 그 스마트폰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많이 뭐 비싸죠.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많이 비쌉니다. 그 정도면은 3년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좀 더 그 내구성이라든가 안전성을 좀 그 튼튼하게 하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 그런 얘기 해요. 스마트폰 일부러 2년 연한으로 만들어 그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 조금 시간이 지난 내용이긴 한데요. 그린피스 많이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자연도 지키지 않아요. 그린피스가 이런 발표를 하나 했었어요. 제조사가 당신의 스마트폰을 조기 사망시키는 5가지 방법,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이미 나와 있는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직접 뜯어서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어떤 스마트폰을 애초에 제작을 하고 만들 때부터 수명을 어느 정도 한계점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글쎄요, 기업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그건 아니라고요. 너무 그렇게 몰아갈 거라기보단 사실 이거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의 차이인 것 같아요. 워낙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의 제품이기도 하고 제품 수명 자체를 좀 더 늘릴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많이 근데 이렇게 항변을 할 수가 있는 게요. 뭐 저는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분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자인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가는 스마트폰을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스마트폰이 두께가 뭐 한 이 정도 되고 기존 스마트폰의 한 2-3배 정도 되고 크기도 한 내 손바닥보다 더 크게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튼튼하고 오래 갑니다. 하지만 그걸 누가 요즘 사람들이 사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휴대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방수방진도 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방수나 먼지가 들어가서 고장이 나면 큰일이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방수방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외부와 내부를 차단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기가 많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좀 뭐 오류라든가 고장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사용자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제조달의 스마트폰을 디자인하고 제조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떻게 맞물리다 보니 결국은 또 그런 현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권 기자 분석에 따르면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뭐 2년 내구 연한을 지어서 이렇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술이 딸릴 수는 있겠지만은. 네, 제품의 수명이 이런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조금 많이 고장이 많이 나는 게 바로 이 LED, OLED, 바로 이 화면이에요. 화면. 화면이 되게 좀 많이 어두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화면에서 색깔이 조금 더 변화되는 경우도 속도도 좀 느려지는 것 같고. 네, 하여튼. 속도도 느려지는 것 같고 떨어뜨렸을 때 가장 많이 고장나는 게 화면이죠. 화면이 깨지거나. 보통 스마트폰 화면 깨지는 거잖아요. 네. 이건 이제 기술 한계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OLED 디스플레이 수명은 3만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연수로 환산하면 거의 한 3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화면 자체가 점점점 어두워지는 현상들이 좀 네. 발생하고요. 또 열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얼룩도 지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하게 된다면 뭐 다양한 어떤 디스플레이 기술들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 바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거 이제 스마트폰 디자인을 직접 하시는 엔지니어 분들입니다. 네. 과거에 이제 지금은 많이 어려운 국내 벤처 기업인데 펜텍에서 직접 제품을 디자인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은 이제 제품 내부의 기술은 잘 모르시고 스마트폰이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사용자들의 유용한 뭐 방수도 되면 좋겠고 방진도 되면 좋겠고 화면 크기는 얼마 있으면 이런 걸 디자인해서 이제 엔지니어 분들에게 넘기잖아요. 네. 엔지니어 분들은 아 이건 어려운데 아 이건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께를 줄이려면 그 기술을 또 갖고 와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당연히 비싸지는 기술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걸 맞춰야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대기업이라든가 어떤 스마트폰 제조사가 이거는 2년 있으면 고장나게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지탄받을 게 맞는 그렇죠. 얘기고요. 하지만 지금은 약간 부품들의 그 수명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높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부분들이 조금 이 사용자와 어떤 제조사 간의 이 격차를 좀 줄여 나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하여튼 이 스마트폰 안에 고급 카메라가 내장돼 있죠. TV 네. 들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오디오 있죠. 뭐 맞습니다. 하여튼 모든 게 없는 게 없어요. 실제로 지금 모든 뭐 한국에 사는 사람들, 네. 성인들, 청소년들까지 네, 네. 이 생활을 사실상 컨트롤하고 지배하는 그렇죠. 그런 도구가 된 것 같아요, 거의. 가장 오래 사용하는 기기 중에 하나죠.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술이 있으면 네. 어느 해당 기술이 전수를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잘 굽는 도공은 제자한테 기술을 전수를 했잖아요. 네. 요즘은 그게 아니라 기술이 이미 그 인간의 어떤 습득 생명 주기를 따라잡는 시기거든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저희는 스마트폰이 뭔지 몰랐습니다. 휴대폰만 들고 다녔었죠.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은 이런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제 다른 제품들이 등장을 하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그 내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칩이라든가 네. 뭐 프로세서, 뭐 통신 기술 칩, 메인보드, 디스플레이 정말 수시로 바뀌고 있거든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것 TV 같아요. 보시면은 과거에는 뭐 빔 프로젝터 불안관이었는데 그게 이제 칼라 TV가 된 지금은 이제 뭐 OLED, LED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불과 앞으로 2, 3년 뒤엔 저희가 어떤 화면을 보고 있을지도 이제 모르고 있는 예상이 네. 잘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가서 3년 전에 스마트폰 내놓으면서 이거 계속 사용해라고 얘기하면 아마 우리 아이들이 발로 걷어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네.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제 동료 지인 후배한테 얘기를 했더니 스마트폰 왜 바꾸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약정 기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년 지나서 어차피 약정에 묶여 있으니까 그때 가서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소가 네. 많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폰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전자제품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도 상당히 소비자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민원도 많고요, 실제로.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좀 그런데 많이 이제 있죠. 그 기업에서는 이 보증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뭐 부품이 없어서 안 된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까지 나오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건 제조사들의 잘못이 많이 큽니다. 네. 그 보증 기간이 정해져 있는 보통 이제 무상 AS 2년, 3년, 뭐 네. 정말 길게는 5년까지 해주는 제품도 있는데요. 이게 특히 전자제품에 좀 많이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보증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당연히 신고를 해서 보상을 받아내야 하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조사들은 잔존 가치액의 최고 구입가의 5%를 가산해서 보상금을 주도록 네.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해외 기업의 경우가 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외국 기업이요?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기업,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 해외 기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부품이 없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이 부품이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좀 요인은 있습니다만 네. 그 부품의 공장 라인을 돌렸을 때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예를 들어 구형이다 그래서 네, 안 바꿔주는 안 바꿔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못 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 사건 사고에 따르면 부품은 있는데 안 바꿔주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미 기업이 생각하기에 이 제품으로 어느 정도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익은 네. 넘어섰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때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거든요. 특히 이럴 때는 좀 여러 네.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글쎄요, 뭐 제가 주로 이용하는 어떤 팁 중에 하나라면 네. 교체를 원하시는 경우는 교체를 해주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체를 해주나요? 제품 자출을 바꿔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건 이제 전후 사정이 좀 밝아야 가능한 얘기인데 이 제품의 가격이 어느 정도가 산정이 돼 중고 보상가가 어느 정도라고 산정이 되어 있을 때 과거에 약간 판매되지 않은 모델들이 있잖아요. 네. 그 모델과 이제 교체를 해주는 경우가 좀 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제품처럼 약간 소형 제품일 경우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고요. 네. 조금 이거는 제조사들이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조사들이 보증 기한을 딱 정해놓고 판매를 할 때는 소비자들은 그 기한에는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바꿔달라 그러면 부품이 네, 없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소비자 고발 대상이 소비자 되는 거 아니- 보호원에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르실 수도 있고요. 네. 정말 이거는 제조사의 입장을 떠나서 정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제조사가 약속을 안 지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거는 그 방법이 귀찮더라도 조금씩 그렇게 계속 다가가셔야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국내 제품들은 이런 건 별로 없다는 거죠. 외국 제품들이 많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다수로 비교를 하면 그런 이슈가 많다는 거죠.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하려 그래도 그 계약 여부에 따라서 해외에 제품 자체를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받으면 바로 이 자리에서 뜯는 게 아니라 네. 주품을 끊는 게 아니라 그래요? 요걸 요대로 컨테이너에 올려서 그쪽 지역으로 보내고 거기서 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뭐 여러 이제 대행해주는 AS를 대행해주는 네. 업체들이 있는데 계약을 맺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들이 좀 더 많이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제조사들도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한다면 약속한 부분은 당연히 말이에요. 지켜야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요. 이런 부분은 좀 고쳐져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하여튼 뭐 제가 이름을 댈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하여튼 업체들은 AS 하나만은 정확한 것 같아요. 그죠?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네,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보상해줘야 하는 규정의 강제성이 없습니다. 현재적으로는. 아, 그래요? 규제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부품 보유 기간, 뭐 감가상각을 통한 뭐 보상 규정 이런 부분들이 좀 정해져 있었으면 되는데 워낙에 많은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제품의 수명은 얼마야, 이 부품의 수명은 얼마, 이거를 네. 법으로 규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잘 그런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였습니다.